네,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투표시간 연장 관련해서 네. 비용 추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 감사에서 아니, 해서 발표하는 것이. 네, 네.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뭐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보고 어쨌든 지난번 감사에서는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상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감사 장소에서 했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던 것인데 그런 상황을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저희 질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저건 틀렸다, 저건 잘못됐다라고 거듭 언급을 하시는 상황에서 정확한 질의의 내용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셨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수치가 뭐였냐면 비정규직이 860만 명이라고 제가 적어 왔었던 건데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수년 전부터 노동단체, 연구단체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던 표현이고 그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자고죠. 정부에서 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통계청에서 다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항상 공방이 됐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를 믿어야지. 저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통계청이 낸 자료를 믿어야 되는데 통계청 그리고 그 자료를 믿을 수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획재정부 감사나 기획재정부 상임위 자리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던 얘기였고 특히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좋겠고요. 그 통계를 내는 나라가 제가 대한민국으로 얘기하고자 알려져 하는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그 내용이 제 질의와 정말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하락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오늘 질문 핵심은 1인당 13,000원이 드는 재외국민 투표에 293억 원을 쓰고 1인당 15만 8천원을 드는 선상투표에 20억 원을 드리는데 이보다 돈이 적게 드는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십사 제가 부탁드렸고요. 장관님께서 매우 뛰어난 신경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장관님께서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현장에 대해서는 어두우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도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었고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한 명을 뽑는데 그 투표장에 갈 수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건 수치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답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의 재부를 어떻게 쓰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람직한 철학을 갖춘 분이 일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익을 대변해줄 대통령을 뽑을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한 이 노동자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노력을 전 충분히 더 확대해서 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시고 심지어 국감장소에서 약속하셨던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오르는 것을 외면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장관님의 불합리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의원님께서 특별히 차트까지 만들어 오셔가지고 비정규직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시길래 그게 가장 질문의 하이라이트고 핵심인 줄 알았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차트가 정부가 노사정이 함께 합의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와 너무나 다른 그런 숫자가 계속 인구에 해자되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는 실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드리겠다 한 자료가 제출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처음 들었던 그건 제 불찰이기도 한데요. 들었기 때문에 분석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분석은 할 텐데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선관위의 발표와 다른 수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를 의원님께만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다 정규직보다 더 저희들이 애틋한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이 저희 마음처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의 요구는 단순한 비용 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해 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청이었고요. 비용 같은 것들을 따져서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랄까요? 법정 임무를 넘어서는 일이 아닐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투표 시간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 당국의 입장에서 추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